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들려오는 듯한 그 익숙하고 무거운 한숨 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군요. 매일 아침 8시 어김없이 몸을 싣는 지옥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혹은 사당역에서 열차문이 열릴 때마다 밀려 들어오는 사람들의 청아, 탁한 숨결, 덜 마른 셔츠에서 나는 희미한 냄새, 그리고 어젯밤의 피로를 미쳐 다 씻어내지 못한 채 스마트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는 텅 빈 눈동자들. 그 속에서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손잡이를 부여잡고 흔들리는 차창 밖으로 당산 철교 위를 지날 때 잠깐 비치는 한강의 윤수를 보며 당신은 그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마주한 적이 있습니까? 피로에 절어 있고 어딘가 잔뜩 억눌려 있으며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굳게 담은 입술. 그것이 지금 서울이라는 거대한 빌딩 숲을 떠받치고 있는 평범한 한국 남자들의 진짜 얼굴입니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거대한 사기극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이 사회 전체가 우리에게 똑같은 주문을 걸었죠. 열심히 공부해라. 좋은 대학에 가라.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라.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예쁘고 착한 아내를 얻어 토끼 같은 자식들을 낳고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미친 듯이 노력했습니다. 수능이라는 지옥을 견디고 군대에서 청춘의 인연을 통째로 갈아넣고 취업 준비를 하며 수백 통의 이력서를 쓰고 면접관의 무례한 질문 앞에서도 억지 웃음을 지으며 간신히 이 사회의 톱니바퀴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목적지에 도달해보니 어떻습니까? 약속된 보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욱 가혹하고 냉정한 평가의 식욕점 진열대뿐입니다. 금요일 저녁 강남역 11번 출구나 연남동의 조명, 좋은 카페에서 이루어지는 소개팅 자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은 나름대로 가장 깔끔한 옷을 골라 입고 미용실에서 머리도 매만지고 어색한 미소를 장착한 채 그녀를 기다립니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옵니다. 가벼운 인사가 오가고 적당히 비싼 커피나 파스타를 주문하고 나면 겉으로는 평화롭고 예의 바른 대화가 시작됩니다. 날씨 이야기, 최근에 본 영화 이야기, 직장 생활의 소소한 고충들. 하지만 당신도 알고 그녀도 압니다. 그 테이블 위를 맴도는 진짜 대화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요. 그녀의 상냥한 눈웃음 뒤에서는 무서운 속도로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남자의 직장은 얼마나 안정적인가? 연봉은 얼마쯤 될까? 타고 온 차는 국산차인가 외제차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남자는 서울의 전셋집이라도 해올 능력이 있는가? 아니면 대출을 영혼까지 끌어모아 경기도 외곽의 아파트라도 마련할 수 있는가? 당신의 키, 당신의 학벌, 당신의 직장, 당신의 장호, 당신이라는 한 인간의 존재 가치는 그 짧은 한두 시간 동안 몇 개의 수치로 환산되어 냉혹하게 매겨집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해 매너 있는 척, 유머 있는 척, 여유로운 척을 합니다. 그녀의 지루한 이야기에도 과장된 리액션을 해주고 계산대 앞에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지갑을 엽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오늘 즐거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라는 의무적인 카톡을 보내고 나면 몇 시간 뒤에 짧은 답장이 오거나 혹은 아예 일십을 당하죠. 주선자를 통해 들려오는 거절의 이유는 늘 비슷합니다. 조혜우신 분 같은데 저랑은 느낌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안놀김, 그 빌어먹을 느낌. 그 순간 당신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겁고 시커먼 것이 치밀어 오릅니다. 내가 대체 뭘 잘못했지? 밥값도 내가 냈고 매너 있게 대했고 내 조건이 그렇게 꿀리는 것도 아닌데 왜 나는 항상 선택받지 못하는 걸까? 왜 나는 투명 인간 취급을 받는 걸까? 이것이 바로 현재 살아가는 수많은 남자들의 가슴 속에 깊이 뿌리내린 원한의 씨앗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농담을 따먹고 주말이면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세상과 여성을 향한 거대한 분노가 조용히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뼈 빠지게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나는 여전히 ATM 기계 취급을 받거나 조건 따지기에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지독한 억울함. 내가 이 사회에서 부여받은 의무는 산더미 같은데 왜 나에게 주어지는 권리와 존중은
쥐꼬리만 한 개에 대한 깊은 회의감, 이 침묵의 분노는 인터넷 익명 커뮤니티에 거친 글들로 배설되거나 아니면 가슴속에 단단한 응어리로 남아 당신의 표정을, 말투를, 그리고 당신이 내뿜는 분위기를 서서히 병들게 합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당신은 그 분노와 억울함을 철저히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여자는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여성의 직관, 그 진화론적으로 벼려진 감각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예민하고 정확합니다. 그녀들은 당신이 내뱉는 논리적인 말이나 포장된 매너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들은 당신의 가슴 속에서 진동하는 감정의 주파수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소개팅 자리에 앉아 여유를 가장하며 웃고 있을 때 그녀들은 당신의 미세한 안면, 근육의 떨림, 불안한 시선 처리, 미묘하게 방어적인 말투에서 그 도끼를 귀신같이 맡아냅니다. 그 냄새는 아주 불쾌하고 시큼합니다. 내가 너한테 이만큼 투자했는데 너는 나한테 뭘 줄 건데? 라는 보상심리. 네오도 결국 다른 속물적인 여자들과 똑같이 내 조건만 재고 있겠지 라는 불신. 나애가 상처받기 전에 먼저 방어벽을 치겠다는 소심함. 이 모든 것이 뒤섞인 냄새, 즉 루저의 냄새입니다. 여성들은 이 냄새를 맡는 순간 생물학적 경고음이 울리며 본능적으로 마음의 문을 철벽처럼 닫아버립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냥 느낌이 싸하고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좋은 분 같지만 느낌이 안 맞는다는 그 말은 사실 완벽한 진실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가치관이나 조건이 싫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억눌린 분노와 패배감, 찌질한 억울함에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낀 것입니다. 형제여,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금 분노하는 진짜 이유는 여자들이 속물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불공평해서도 아닙니다. 당신이 분노하는 진짜 이유는 당신 스스로가 그 얄팍한 게임의 룰에 굴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안달이 나 있습니다. 여자의 선택을 받아야만 내 남성성이 증명된다는 그 낡아빠진 환상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차라리 혼자 당당하게 설 용기는 없으면서 그렇다고 그들이 원하는 화려한 조건의 알파메일이 될 능력도 없으니 그 중간에 끼어 찌질하게 세상을 원망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뼈아픈 현실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싶습니까? 지옥 같은 2호선에서 숨막히는 소개팅 자리에서 그리고 끝없는 비교와 경쟁으로 점철된 이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시커먼 원한과 억울함을 남김없이 비워내는 것입니다.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고 남녀 간의 매력 게임은 원래 잔인한 것입니다. 자연의 섭리가 그렇습니다. 당신이 노력했다고 해서 세상이 당신에게 예쁜 여자를 보상으로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 헛된 보상 심리를 버리십시오. 당신이 두르고 있는 그 가시돋친 방어 기제와 억울함의 갑옷을 벗어던져야 합니다. 여자를 적으로 규정하고 원망하는 짓을 당장 멈추십시오. 그녀들 역시 이 거대한 사회적 압력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나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압도적인 남자가 되고 싶다면 상대방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텅 빈 평온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녀가 당신의 조건을 재든 말든, 당신의 낡은 차를 보고 실망하든 말든 그 어떠한 평가에도 긁히지 않는 굳건한 바위가 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녀들의 그런 얄팍한 계산을 위에서 내려다보며 연민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제야 비로소 당신은 투명해집니다. 당신에게서 나던 그 시큼한 분노의 냄새가 사라지고 단단하고 고요한 진정한 남성의 향기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방어벽을 허물고 계산하지 않으며 타인의 시선에서 완벽하게 독립된 한 명의 성인 남자가 뿜어내는 그 순수한 여유. 여자들은 논리를 초월하여 바로 그 압도적인 고요함에 끌려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당신만의 철학으로 우뚝 섰을 때 비로소 당신은 이 잔인한 게임에서 승자가 아닌 설계자가 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숨을 조금 고르고 우리가 매일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거대한 콘크리트 정글, 끝없는 욕망이 얽히고 설킨 서울이라는 도시의 진짜 얼굴에 대해,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 숨쉬는 여자들의 민낯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이 그토록 갈망하고 때로는 증오하며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그 존재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금요일 밤 압구정 로더거리나 청담동의 화려한 넌사인 아래 혹은 한남동의 은밀하고 값비싼 라운지바 앞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발렛 파킹을 기다리는 매끈한 포르쉐 파나메라와 벤츠 지바겐들 사이로 아찔한 키리를 신고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를 흩날리며 걸어가는 여자들을 보았을 겁니다. 인스타그램에서나 볼 법한, 아니 실제로 인스타그램의 화려한 피드를 장식하고 있는 이른바 핫한 여자들 말입니다. 당신은 멀리서 그녀들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아마도 저런 여자를 내 옆자리에 태울 수 있다면, 저런 여자와 주말에 최고급 오마카세를 먹으며 데이트를 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은 얼마나 완벽해질까, 내가 얼마나 성공한 남자로 보일까 하는 얄팍한 환상에 젖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형제여, 그 화려한 겉모습, 그 완벽하게 덧칠해진 서울의 두꺼운 화장장 아래 숨겨진 진실을 똑바로 직시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여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번쩍이는 물질과 천박한 자본주의의 최전선에서 스스로를 상품화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핫한 여자들입니다. 그녀들의 세계는 아주 단순하고 1차원적입니다. 그녀들의 뇌 구조는 오로지 더 비싼 브랜드, 더 유명한 핫플레이스, 더 많은 인스타그램 팔로워, 그리고 자신들의 허영심을 채워줄 수 있는 더 부유한 호구들을 향해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녀들은 하룻밤에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세우시 오마카세를 먹고 시그니엘 호텔 라운지에서 애프터눈 티세트를 찍어 올리며 생일에는 에르메스 오렌지 박스나 샤넬 백을 인증하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 듭니다. 당신은 이런 여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무리해서 외제차를 할부로 끊고 영혼을 끌어모아 값비싼 선물을 사다 바치며 그녀의 환심을 사려 노력할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호의를 베풀고 경제적인 능력을 과시하면 그녀가 감동하여 당신에게 진정한 사랑이나 육체적인 보상을 안겨줄 것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말이죠. 참으로 우스운 일이고 뼈아프게 비참한 착각입니다. 그녀들은 당신이 바치는 그 물질적인 조공에 이끌리는 것이지 당신이라는 남자 그 자체에 매력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들은 자신의 충동적이고 얄팍한 욕망을 채워줄 스폰서 혹은 지갑을 원할 뿐입니다. 당신이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밥값을 계산하고 지갑을 넣는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당신에 대한 존경심이나 이성적인 떨림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아, 이번 달에도 내 급에 맞는 대접을 받았군. 이 남자는 내 허영심을 채워주기에 적당한 ATM 기계야라는 냉혹한 계산이 끝날 뿐입니다. 그녀들은 겉껍데기로 쉽게 매수되는 존재들이며 당신이 그녀들의 게임 규칙에 맞춰 돈과 물질로 승부를 보려 하는 순간 당신은 영원히 그녀들의 발밑에서 기어다니는 돈 많은 혹은 돈을 쥐어짜내는 찌질한 을의 위치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나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얄팍한 핫한 여자들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위험하고 동시에 당신이 진정으로 갈망해야 할 대상은 두 번째 부류, 바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처연하고도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아름다운 여자들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성형외과에서 똑같이 찍어낸 강남 미인도의 얼굴을 한 여자들이 아닙니다. 길을 걷다 우연히 마주쳤을 때 주변의 공기마저 멈추게 만드는 화려하게 꾸미지 않아도 본질적인 우아함과 기품이 흐르는, 하지만 그 깊은 눈동자 속에는 어딘가 모를 지독한 고독과 공허함이 서려 있는 여자들입니다. 그녀들은 아마도 강남의 고급바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아 칵테일 잔을 매만지고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그녀들의 내면은 이 숨막히는 한국 사회, 특히 서울이라는 잔인한 도시의 시선 속에서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한국이라는 사회는 여전히 뼛속 깊이 유교적인 잣대와 타인의 시선을 극도로 의식하는 눈치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렇게 아름답고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여자일수록 아주 어릴 때부터 사회가 강요하는 착하고 얌전하며 예의 바른 여성상이라는 무거운 가면을 강제로 뒤집어 써야만 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녀에게 조신하게 행동할 것을 요구했고
학교에서는 튀지 말라고 가르쳤으며 사회에 나와서는 남자들의 음흉한 시선과 여자들의 질투, 어린 뒷담화를 동시에 방어하며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이 눈치라는 보이지 않는 폭력은 그녀들의 진짜 본성, 그 짐승 같고 야생적이며 원초적인 암컷으로서의 본능을 철저하게 억압하고 짓눌러 버렸습니다. 그녀들은 대중의 시선이라는 거대한 감옥에 갇힌 채 매일같이 완벽한 화장을 하고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완벽한 대답을 내놓는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그녀의 주위에는 항상 수많은 남자들이 맴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들은 하나같이 그녀의 압도적인 외모에 주눅이 들어 땀을 쥐고 벌벌 떨며 그녀를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공예품이나 신성한 여신처럼 떠받들기 바쁩니다. 예뷰시네요. 부담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다 맞춰드릴게요. 이런 비굴하고 유약한 수컷들의 굽신거림 속에서 그녀는 끝없는 지루함과 역겨움을 느낍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목말라 하는 것은 자신을 찬양하는 수백 개의 인스타그램 좋아요나 나약한 남자들의 알랑거리는 칭찬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 숨막히는 도덕적 잣대와 눈치의 감옥에서 자신을 끄집어내줄 자신의 그 완벽한 가면을 무자비하게 찢어버리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짐승 같은 욕망과 나약함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단 한 명의 진짜 남자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여신으로 대하며 벌벌 떠는 나약한 남자가 아니라 그녀의 아름다움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녀의 가식적인 미소 뒤에 숨겨진 오만함을 비웃어주며 그녀를 그저 한 명의 평범하고 불안한 여자로 땅바닥에 끌어내려 줄 수 있는 압도적인 수컷의 에너지 말입니다. 그녀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고 굴복할 수 있는 강력한 남성성을 찾아 헤맵니다. 그녀가 아무리 완벽하게 세팅된 모습으로 차가운 도시녀의 흉내를 내더라도 그녀의 피 속에는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해온 여성의 생물학적 본능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정신적으로 거대하고 흔들림 없으며 세상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스토이크한 남자. 그녀가 감정적으로 폭주하고 변덕을 부려도 거대한 바위처럼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그녀를 압도할 수 있는 남자. 바로 그런 남자를 만났을 때 그녀는 비로소 평생을 짊어지고 온 그 무거운 착한 여자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남자의 단단한 가슴팍에 얼굴을 묻은 채 안도감의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진실을 깨닫지 못하는 한 당신은 평생 화려한 서울의 밤거리에서 지갑이나 열어주며 호구 취급을 당하거나 아니면 아름다운 여자 앞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건네지 못하고 속으로 찌질한 원망만 키워가는 패배자로 남을 것입니다. 그녀들이 둘러싼 그 화려한 물질의 방패와 도덕적인 가면에 속지 마십시오. 당신이 진짜로 갖춰야 할 것은 더 빵빵한 통장 잔고나 더 비싼 차의 키가 아닙니다. 어떤 아름다운 여자 앞에서도 기죽지 않는 단단한 내면, 그녀의 가식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통찰력, 그리고 세상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는 철저하게 독립된 남자의 굳건함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여자의 평가대에 올려놓는 짓을 멈추고 당신만의 룰을 만들어 그녀들을 당신의 세계로 끌어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이 서울이라는 거대한 사기극의 무대에서 당신은 조연이 아닌 지배자의 위치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지독하고도 기나긴 이야기의 끝을 향해 가봅시다. 당신의 멘탈을 가장 처참하게 부셔버리고 늦은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스마트폰의 푸르스름한 불빛에 얼굴을 맡긴 채 밤새도록 화면만 노려보게 만드는 그 빌어먹을 혼란스러운 신호, 즉 믹스드 시그널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입니다. 곰곰이 지난주를 떠올려 보십시오. 분명히 어제까지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먼저 선톡을 보내며 밝게 웃는 이모티콘을 남겼고 당신의 다소 썰렁하고 무리한 농담에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심지어 다가오는 주말에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은근슬쩍 묻는 듯한 뉘앙스까지 풍겼죠. 당신은 집에 돌아오는 버스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이미 그녀와 손을 잡고 삼청동의 고즈넉한 돌담길을 걷거나 연남동의 조용한 와인바에서 눈을 맞추는 달콤한 상상을 하며 가슴 벅찬 희망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상황은 당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완전히 역전되어 버립니다. 당신이 용기 내어 보낸 아침, 인사와 정성스러운 안부 카톡 옆에 노란색 숫자 1은 점심시간이 지나고 퇴근 시간이 다 되어가도록 지독하게 사라지지 않고 밤이 깊어서야 간신히 돌아온 답장이라고는 감정의 온도가 모조리 증발해버린 마치 업무용 메일처럼 건조한 단답형 몇 글자가 전부입니다. 그 순간 당신의 심장 박동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고 뇌 속에서는 거대한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이성적인 뇌는 즉각적으로 원인 분석이라는 헛된 작업에 돌입하죠. 내가 어젯밤에 카톡을 너무 늦게 끊었나? 아니면 마지막에 한 칭찬이 너무 노골적이고 부담스러웠나?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말투나 행동에서 그녀의 기분을 심각하게 상하게 할 만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은 아닐까? 당신은 수만 가지의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 과거의 대화 내역을 위로 쭉 올려가며 자신의 텍스트를 검열합니다. 인터넷 익명 연애 상담 게시판에 들어가 비슷한 사례를 미친 듯이 검색하고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카톡 캡처 화면을 보내며 야, 이거 무슨 의미냐? 나 까인 거냐? 라며 처절하게 조언을 구합니다. 형제여, 당신은 지금 이 상황을 마치 코드가 심각하게 꼬여버린 컴퓨터 프로그램을 디버깅하듯 원인과 결과라는 철저한 남성적이고 논리적인 렌즈를 들이대어 해석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발 그 무의미하고 자기 파괴적이며 소모적인 뇌내 망상과 분석을 당장 멈추십시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혼란스러움은 그녀가 당신을 교묘하게 통제하고 어장에 가두어두며 당신의 피를 말리기 위해 치밀하게 짜놓은 사이코패스적인 아기의 덫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여성이라는 생명체가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을 거치며 획득한 본연의 생물학적이고 감정적인 변동성,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자연스러운 파도일 뿐입니다. 남자는 세상을 이성적이고 직선적인 고속도로처럼 인식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명확한 목적지가 있고 연료를 채워넣고 엑셀을 밟으면 앞으로 직진한다는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인과율의 지배를 받죠. 남자의 세계에서는 A를 입력하면 반드시 B라는 결과가 나와야만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자의 세계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녀들의 내면은 끝없이 기후가 변동하는 거대한 바다와 같습니다. 호르몬 주기의 미세한 변화, 그날 아침에 마신 커피의 온도, 출근길, 지옥철에서 겪은 불쾌함, 직장 상사의 짜증 섞인 한마디, 지나가다 우연히 마주친 쇼윈도의 예쁜 원피스, 심지어는 오늘 하늘에 구름이 얼마나 끼었는지와 같은 그 모든 찰나의 파편적인 순간들이 그녀의 감정 상태를 실시간으로 해체하고 재구성합니다. 어제 그녀가 당신에게 따뜻한 호의를 보였던 것은 그 순간에 전반적인 느낌과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이고, 오늘 그녀가 당신을 차갑게 대하며 메시지를 일십하거나 단답을 하는 것은 그저 지금 이 순간 그녀의 내면을 지배하는 느낌이 건조하고 피로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당신이 밤을 새워가며 논리적으로 파헤칠 수 있는 거창한 이유나 당신을 향한 숨겨진 음모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기만하거나 속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그 변덕스럽고 널뛰는 생물학적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에 매 순간 아주 충실하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반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 자연의 섭리와도 같은 감정의 날씨 변화를 마치 당신이라는 남성 전체에 대한 가혹한 평가로 치명적인 거절로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갉아먹으며 미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끔찍하고 치명적인 비극이 파생됩니다. 당신은 그 혼란스러움과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내면의 깊은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아주 우스꽝스럽게도 쿨한 척, 상처받지 않은 척하는 서툰 연기를 시작합니다. 속으로는 그녀의 연락 한 통에 온몸이 타들어가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무심하게 몇 시간 뒤에 늦은 답장을 보내거나 오히려 더 과장된 농담과 이모티콘을 던지며 여유로운 나쁜 남자의 코스프레를 시도하죠. 하지만 이 부에서도 강조했듯이 여자의 직관은 당신의 그 얄팍하고 애처로운 연기를 단숨에 발가벗겨 버립니다. 그녀들은 당신의 텍스트 뒤에 숨겨진 덜덜 떨리는 손가락, 그녀의 작은 반응,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며 목을 매달고 있는 그 유약하고 처절하며 찌질한 마음 상태를 짐승 같은 후각으로 귀신같이 읽어냅니다. 당신은 자신의 진짜 감정을 아주 능숙하게 방어하고 숨기고 있다고 착각하겠지만 그녀가 그 순간 당신에게서 느끼는 것은 지독할 정도의 정서적 불일치입니다. 겉과 속이 철저하게 다른 남자, 자신의 진짜 감정과 두려움을 솔직하게 직면하고 드러낼 한 줌의 용기조차 없으면서 비겁하게 포장지만 번지르르하게 꾸며대는 위선적인 남자. 이 정서적 오독과 불일치는 그녀의 깊은 무의식 속에서 본능적인 경멸과 거부감, 이른바 정떨어짐을 불러일으킵니다. 차라리 당신이 방어 기제를 내려놓고 갑자기 연락이 잘 안 돼서 조금 서운하네요 라고 투박하게, 하지만 묵직하고 당당하게 당신의 감정을 마주하고 던졌다면 그녀는 당신의 그 단단한 투명함에 잠시 멈칫하고 당신을 다시 평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상처받고 거절당할까봐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쿨한 척이라는 가장 얄팍하고 구차한 방패 뒤로 숨어버렸고, 바로 그 비겁함이 당신을 매력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루저로 전락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패착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제여, 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지옥 같은 감정의 롤러코스터에서 답도 없는 믹스드 시그널의 미로에서 빠져나와 당신의 존엄성을 되찾으려면 도대체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합니까? 그 해답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 판 자체를 발로 걷어차 엎어버리고 타인의 시선과 감정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된 당신만의 길을 걷는 철저한 스토익, 즉 금욕적이고 극기적인 설계자의 길로 묵묵히 걸어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더 이상 여성의 관심과 인정, 혹은 인스타그램의 좋아요나 팔로워 숫자, 카카오톡의 붉은 배지 숫자에 당신의 고귀한 영혼을 구걸하는 짓을 멈추십시오. 스마트폰 알림이 울릴 때마다 파블로프의 개처럼 조건반사적으로 아드레날린을 분비하며 타인의 변덕스러운 평가에 당신의 하루 기분과 자존감을 통째로 반납해버리는 그 끔찍하고 비참한 정서적 노예 생활을 당장 집어치우라는 말입니다. 여자의 감정적 변동은 당신이 애쓴다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폭우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입니다. 비가 오면 그저 비를 맞고 거센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구나 하고 느끼되 그 비바람이 당신 내면의 가장 깊은 뿌리, 당신이라는 존재의 중심축을 흔들게 내버려 두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녀가 떠나고 싶어 하면 문을 열어주고 떠나게 두십시오. 그녀가 다가오면 그저 고요하게 미소 지으며 맞이하십시오. 그 모든 외부의 현상들을 그저 강물 흘러가듯 담담하게 관조할 수 있는 그 어떤 충격에도 금이 가지 않는 거대한 침묵의 요새를 당신의 가슴 한가운데에 무자비하게 세워 올려야 합니다. 이 미쳐 돌아가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주입한 맹독성 물질주의와 허영의 경주에서 당신 자신을 철저하게 분리시키십시오. 남들이 다 하니까 30대 중반이 되면 경기도의 번듯한 아파트 하나는 영끌에서라도 마련해야 하니까 주말에는 여자친구를 조수석에 태우고 한강 뷰가 보이는 카페에 가거나 인당 20만 원짜리 오마카세를 먹으며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올려야만 비로소 정상적인 남자, 능력 있는 남자로 인정받는다는 그 저열하고 천박한 사회적 매트릭스에서 즉시 접속을 끊어버리십시오. 진정으로 가치 있는 남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이 밸류의 코어를 가진 남성은 타인이 만들어 놓은 트랙 위에서 남들과 똑같은 결승선을 향해 피를 토하며 헐떡이는 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설계자는 자신만의 룰을 창조하고 타인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평생을 바쳐 뼈를 묻고 몰입할 수 있는 단단하고 고귀한 목적을 가진 자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커리어에서 정점을 찍는 일일 수도 있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묵묵히 깎아나가는 당신만의 예술 작품일 수도 있으며 육체의 한계를 매일같이 부수고 뛰어넘는 혹독한 운동일 수도 있고 혹은 세상의 이치를 꿰뚫기 위한 깊은 사유와 철학적 깨달음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무언가에 미친 듯이 몰두하여 그 행위 자체로 완벽하게 충족되어 버린 남자, 타인의 인정이나 여자의 칭찬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묵묵히 아주 고독하게 자신의 성벽을 벽돌 한 장 한 장
성실하게 쌓아 올리는 그 지독한 고독감을 견뎌내는 남자. 여자들은 결국 돌고 돌아 바로 그런 남자가 내뿜는 설명할 수 없는 압도적인 중력에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세상의 얄팍한 게임과 단절된 차에 당신만의 무거운 목적을 향해 흔들림 없이 걸어갈 때,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은 당신을 향해 무릎을 꿇고 굴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녀들이 예의 그 혼란스러운 신호를 쏘아대며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당신의 멘탈을 흔들려 시험할 때, 당신이 그저 여유롭고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그래, 너의 변덕스러운 감정은 존중하지만 네가 나를 떠나든 말든 내 인생이 나아가는 거대한 궤적은 단 1밀리미터도 변하지 않아 라는 무언의 단단함과 서늘함을 뿜어낼 때, 그녀들의 그 얄팍한 주도권 게임은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그녀는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이 남자는 내가 함부로 다룰 수 있는 다른 찌질한 수컷들과는 종자가 다르구나. 이 남자는 나 없이도 완벽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진짜구나. 당신은 더 이상 정육점 진열대에 올려져 여자의 선택만을 기다리며 평가받는 가여운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은 스스로 가치를 평가하는 자이며 당신이 구축한 그 견고하고 아름다운 세계로 타인을, 그리고 당신의 기준에 부합하는 여자를 선택적으로 초대하고 내칠 수 있는 절대적인 창조자, 바로 설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아니 당장 내일 출근길 아침 8시, 다시 그 퀴퀴하고 숨막히는 지옥 같은 2호선 지하철에 몸을 싣고 흔들리는 차창 밖을 바라볼 때, 당산 철교를 지나며 유리에 비친 당신의 두 눈동자를 다시 한번 똑바로 아주 깊숙이 응시하십시오. 과거에 당신을 지배했던 그 억울함과 패배감, 분노와 원망으로 일그러져 있던 찌질한 눈빛은 이제 그곳에 없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고요하고 차갑게 가라앉은, 그러나 그 어떤 태풍이 몰아쳐도 끄떡하지 않을 거대한 바다와 같은 스토익의 눈빛이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압구정동의 화려한 넌사인도, 당신의 연봉과 차키를 저울질하는 속물적인 시선들도, 변덕스러운 그녀들의 감정 장난과 일십 따위도 더 이상 당신의 단단한 피부를 단 1밀리미터도 긁어낼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은 이제 이 소음으로 가득 찬 서울의 한복판에서 묵묵히 아주 단단하고 무겁게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당신만의 거대한 제국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갈 뿐입니다. 그것이 진짜 남자의 길이고, 이 무자비한 세상에서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살아남은 자가 쥐어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영광스러운 해답입니다. 아, 이제 제 기나긴 이야기는 정말로 여기까지입니다. 잔인한 도시의 밤, 당신의 험난하지만 위대한 여정에 침묵의 건투를 빕니다.